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긴 한데 이러면 정책 위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한부자 오가닉입니다. 오늘은 선구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직접 보면서 한번 피드백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같이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화면을 보면서 사례를 보고 블로그에 대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스토리 글 피드백인데요. 승인 이후에 수익이 안 나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잘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게 힘들어요. 일단 이렇게 확신이 없다는 건 뭔가 아직 수익이 잘 안 나고 있다는 말씀이시겠죠? 그래서 이 수익의 부재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봤는데 글을 너무 잘 써주셨어요. 저는 딱 보고 나서 약간 전문가의 향기랄까요? 네, 전문가의 그런 느낌이 확 났었는데 일단은 이런 카테고리? 이 목록 같은 것도 되게 잘 넣어주셨고 썸네일도 굉장히 잘 넣어주셨어요. 이런 위치 같은 것도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키워드도 첫 번째 단락에 이렇게 딱 맞춰서 잘 써주셨는데 이런 거 보고 뭔가 조금씩 잘 써가고 계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딱 봤을 때 이대로 꾸준히 잘 쓰시면은 다음에도 노출이 잘 되고 그리고 나서 구글이나 네이버에도 색인이 되면서 좀 더 잘 노출이 되고 수익이 어느 순간 올라갈 시기가 있을 거다라는 거 딱 느낌이 확 왔어요, 저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좀 더 피드백을 드리자면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단에 글자 진하게 모두 다 체크해서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곳에다 글자 진하게 하면은 이건 약간 로봇한테 여기 부분 중요하니까 이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코드예요. 로봇이 봤을 때 어떤 게 중요한 거지? 라고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글자 진하게는 앞에 부분에는 좀 빼주고 한두 개 정도만 넣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글자는 좀 진하게는 빼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경복궁 별빛 야행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글을 써주셨는데 여기서 저는 행동형 키워드를 좀 더 넣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단락에다가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다 두 글자만 딱 넣어서 체험 프로그램 신청이라고 저는 글을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신청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거고 바로 밑에 이렇게 단락 바로 밑에 광고도 아주 잘 넣어주셨어요. 이렇게 광고도 잘 넣어주셨는데 그러면은 이 신청이라는 행동형 키워드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욱더 클릭하려고 하겠죠. 여기에 관련된 광고가 뜨게 되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광고가 뜨는 거라서 관련 없는 것처럼 나오는 광고가 떴는데 다른 분들에 맞춰서 이런 체험 프로그램을 맞춰서 찾아보는 사람에게 맞는 광고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신청하기 같은 버튼이 있는 광고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서 광고 수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설명도 되게 잘 넣어주셨어요. 이런 프로그램?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체험 프로그램 신청하고 여기 밑에다가 신청 관련된 한두 줄 정도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붙여서 넣으면은 일단 단락 바로 밑에 광고를 붙여서 넣어주시면은 광고 클릭률이 확실히 높아지긴 해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것도 하나의 팁이긴 한데 이러면 정책 위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문단 바로 밑에 넣는 거는 정책 위반이 걸릴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이렇게 하니까 클릭률이 높아져서 모든 포스팅을 이렇게 다 도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구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정책 위반이니까 바로 수정하세요 라는 그 정책 위반을 한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다 고쳤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줄 정도는 이제 간략하게 글을 써주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보니까 체험 관련된 거 말고 건강글 같은 것도 좀 써주셨더라고요. 80개 정도만 써주셨는데 되게 열심히 써주셨어요. 근데도 수익이 안 난다고 하는 거는 주제와 관련 있는 광고가 잘 안 뜬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저희는 반대로 생각해서 가면 좋습니다. 주제와 관련 있는 광고가 저희한테 안 뜬다 하면은 반대로 관련 있는 광고를 찾아보는 거죠. 건강 관련된 거를 썼으니까 그럼 건강 관련된 거 중에 행동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저는 딱 이거를 보고 떠올렸던 건 영양제 추천 같은 걸 좀 더 같이 넣어주면 좋겠다. 폐렴 원인 유형 및 증상 치료 방법 총정리 해놓고 이제 폐렴 영양제 추천 뭐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이제 영양제는 추천을 하면 이제 사람들이 행동을 할 수 있겠죠. 뭔가 구매를 한다든가 알아본다든가 하는 식의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면서 그 영양제를 구입할 수도 있어요. 영양제 광고가 뜨게 된다면 사람들이 구매를 하면서 저희는 판매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럼 그 판매에 대한 수익도 이제
이 월 말마다 애드센스가 정산이 되는데 정산될 때 이런 판매가 되거나 행동된 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조금 더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행동형 키워드만 잘 넣었을 때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익이 좀 더 들어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페려머닝, 고투카원, 혈당 조절 영양제, 아니면은 관절 관련 영양제 추천,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은 지금 주제를 여러 가지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주제를 저는 하나로 통일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주제를 통일하면은 관련된 광고가 잘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애드센스 광고 최적화가 되었다고 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하나의 블로그에 하나의 주제만 쓰고 있습니다. 건강 관련된 걸 쓴다고 하면은 건강 관련된 것만 쓰고, 그리고 나서 뭐 전시 관련된 것만 쓴다고 하면 전시 관련된 것만 써주는 거죠. 그러면은 저라면은 건강 정보 이렇게 소단락으로 카테고리 나눈 것도 하나로 그냥 묶어버릴 것 같아요. 건강 정보라고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고, 일상 독서 같은 거는 이제 더 이상 쓰지 않거나 카테고리를 가려놓는 거죠. 그리고 정보라는 거는 그냥 일상 정보라고 하든가 해서, 아니면 축제 정보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면서 축제가 이제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저는 딱 보고 이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일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이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일시적으로 뭔가 따박따박 가져갈 수 있는 주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또 생각난 건데 보면은 2023년 경복궁 별빛 야행 축제잖아요. 그러면은 내년이 됐을 때 2024년 경복궁 별빛 야행 체험 축제, 똑같은 키워드로 이제 내용만 살짝만 바꿔서 내 블로그를 보고 수정을 해주는 거죠. 따로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매년 뭔가 키워드를 검색할 필요도 없이 이게 행사가 또 하는지만 확인해주고 글을 발행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번 연도 행사 스케줄을 쫙 적어놓고 이거에 따라서 다다다다다다 깔아두는 거죠. 매년 행사, 지역별 행사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깔아뒀을 때 어느 정도 박리담의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따박따박 들어오는 수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옛날에 건강 관련된 글을 썼었는데 수익이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런 원인을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행동 관련된 키워드도 쓴 적이 없던 거죠. 그냥 효능, 효과 이런 식으로 적어놓고 거기에 대해 연관되는 그런 광고를 연결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건강 관련된 거는 좀 수익을 많이 못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면은 좀 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다음은 이제 수익 내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막막해서 한 개를 쓰고 보류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세한 피드백을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막막하다 보면 하나만 쓰고 나서 이제 어떻게 써야 될지 막힐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썼는지 많이 관찰해보고 벤치마킹 해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뭔가 막막하다고 해서 놓고 있으면은 다음 스텝을 나갈 수가 없는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썼을까를 많이 보는 거죠. 뭔가 인풋, 내가 들어오는 정보가 있어야 아웃풋, 나갈 수 있는 정보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많이 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글을 어떻게 쓰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세권 주민 입주자 모집이라는 키워드를 써주셨는데,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면은 제목과 이 첫 문단 이런 걸 되게 잘 써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전 영상을 보고 나서 좀 글을 잘 써주고 계십니다. 글을 보고 뭐 기회를 잡으세요, 이런 뭔가 행동형과 뭔가 트리거가 되는 이 행동 후킹, 빨리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문구들도 아주 잘 적극적으로 적어주고 계세요.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라는 행동형 문구를 잘 활용해주고 계신 걸 보고, 이대로 잘 하시면 수익이 잘 낼 수가 있겠구나 라고 했는데, 밑에 보니까 링크 버튼을 이런 식으로 바로 가기 라고 해주셨는데, 이런 링크 같은 걸 걸 때 전면 광고를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링크를 걸잖아요. 이 링크를 클릭했을 때 탭의 창이 다른 데로 넘어가면서 광고가 한번 전면 광고로 뜨게 되는데요. 이 전면 광고는 저희가 이 모바일 화면이나 PC 화면에 한번 가득 차게 나오는 광고를 전면 광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링크를 눌렀을 때 한번 넘어가면서 광고를 보고 나서 가니까 이제 클릭률도 괜찮고 수익도 잘 나는 편의 광고예요. 그러면은 이 링크를 잘 클릭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하나의 노하우가 될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링크 버튼을 이미지를 만들어서 클릭률을 높일 것 같아요. 링크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구글에서 이제 미리 캔버스라고 검색을 해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미리 캔버스에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의 화면이 나오는데 로그인을 해주셔도 되고,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바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썸네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버튼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버튼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정사각형보다는 뭔가 버튼 형식이 된 느낌이면 좋겠죠. 그래서 정사각형보다 직사각형을 좀 더 선호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를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직접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한 300에 100 정도면은 이제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 느낌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소에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버튼. 이러면 이런 식으로 뭔가 버튼 같은 게 많이 있어요. 딱 뭔가 버튼 같아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좀 유료 버전인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버튼 같아 보이지 않나요? 이게 좀 더 좋아 보이네요. 네, 버튼을 검색해서 이런 식으로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눌려줍니다. 그러면은 여기 텍스트 버튼을 이 텍스트만 입력해주면 되는데 텍스트는 입력해볼게요. 모집 공고문 바로가기 이렇게 적어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글자 크기만 맞춰주면 되겠죠. 좀 잘 안 보이니까 뭐든지 좀 강조해서 눈에 띄는 게 중요합니다. 눈에 띄려면은 저는 노란색하고 글자색은 깜장색? 뭔가 좀 달라 보이죠?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외곽선, 그림자도 살짝 넣어주고 하면은 버튼 같죠? 자, 이런 식으로 버튼을 만들어서 넣어주는 겁니다. 다운로드해서 이제 아무거나 그냥 빠른 다운로드 눌러주시면은 이제 버튼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이미지에다가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포스팅을 하실 때 링크를 걸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사람들이 클릭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고 전면 광고를 띄우고 그리고 나서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제가 링크를 하나씩 다 눌러봤는데요. 눌러보니까 여기 신청 바로가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 사이트 연결이 되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링크가 깨진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블로그 지수에 영향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깨진 링크를 그냥 거는 게 아니라 링크를 걸었을 때 잘 연결이 돼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것도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포털 사이트 입장에서는 유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보를 찾아봤을 때 링크를 클릭했는데 뭔가 넘어갔을 때 링크가 깨져 있네? 로봇이 봤을 때도 이런 것까지 링크를 다 봐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뭔가 링크에 접속이 안 된다 라고 하면은 유저 경험이 좋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블로그 지수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링크가 깨진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 번씩 저도 확인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링크가 깨진 게 있다라고 하면은 수정을 해주거나 다시 링크를 발행해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블로그 지수가 좋아지면서 구글 노출에도 좋아지고 SEO적으로도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꼭 깨진 링크가 있는지 한 번씩 확인해 주는 것이 좋아요. 옛날에는 링크가 자동적으로 잘 작동했지만 그 링크가 만료됨으로써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수익글 쓸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달러에서 2달러인 수익 때문에 지치고 힘이 듭니다. 그래도 일단은 수익이 난다는 거에 저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피드백을 보도록 할게요. 1달러에서 2달러가 좀 더 컨텐츠 점프할 수 있도록요. 끝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광고가 들어오는 게 가장 최적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딱 사이즈가 맞춰서 광고가 들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게 보이시죠? 이럴 때는 광고 가운데 정렬 코드를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중간에다가 광고 위아래에다가 광고를 넣을 때 센터에 이 코드를 넣어주는 거죠. 센터를 넣고 그 다음에 끝나는 부분은 슬래시로 코드를 넣어주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해요. 광고를 넣을 때 div로 묶어주고 센터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광고 그 다음에 끝나니까는 센터 코드 이렇게 슬래시로 해주고 나서 코드를 끝내주는 거죠. div도 끝나니까는 슬래시를 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만져주는 것이 좋아요. 뭔가 HTML 수정해서 뭐 폭도 좁혀주신 것 같고 하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수익 상승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ML 코드는 좀 많이 공부를 해보시면서 많이 만져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다시 포스팅으로 좀 더 보여드리면은 포스팅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은 광고가 한쪽으로 쏠려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가운데 정렬로 맞춰주는 것이 광고 클릭률도 높아지고 가독성도 높아지기에 이 가운데 정렬을 꼭 해주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목 코드는 제목으로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쭉 넣어주셨잖아요. 이렇게 본문을 넣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 하나만 넣어주는 거예요. 뭐 문단을 나눠준다고 했죠. 제가 글을 쓸 때 그렇게 문단을 나눠주는 건데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에 짧게만 글을 써주는 겁니다. 꾸미기 같은 거를 넣고 싶으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뭐 제목 코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꾸미기 코드 같은 거를 활용해 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꾸미기는 잘 하진 않습니다. 그냥 색깔을 칠한다든가 좀 진하게 버튼만 넣어주는 식으로만 해주셔도 클릭률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제목 이거를 쓰실 때 이 제목 2번이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사용 시 H2 코드가 적용이 돼요. 이런 거는 약간 SEO적인 좀 전문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간략하게 얘기 드리자면 제목 코드는 이 문단을 나눌 때만 써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은 저희 블로그 이름은 H1이라는 코드가 들어가고 다음에 단락을 쓸 때는 H2 같은 게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이 순차대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좀 나중에 전문적인 내용이라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단락을 나눌 때는 제목 3이나 2번 같은 것만 적용을 해주시는 것을 좋고 본문을 쓸 땐 꼭 본문을 꼭 나눠서 잘 작성을 해주시는 것이 SEO 쪽에 좋습니다. 이 SEO는 상단 노출이 잘 되거나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SEO라고 해요. 구글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잘 맞춰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코드로 봤을 때 여기 부분이 이렇게 H2로 들어가 있죠. 근데 H2는 그런 문단을 나눌 때 쓰는 코드 중에 하나예요. H2에다가 이렇게 내용을 다 넣어버리면 로봇이 봤을 때 이게 다 문단 제목인가? 라고 헷갈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문단은 문단으로서 약간 책을 봐도 약간 목차가 있잖아요. 딱 그 목차로서만 써주는 것이 가장 좋은 활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모지나 이모티콘도 많이 써주셨더라고요. 일단 딱 넣어주시니까 가독성은 굉장히 좋았어요.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는데 로봇이 이런 이모지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주지만 로봇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빼주시는 것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런 문단 제목 같은 걸 꾸미실 때는 아까 제목 2번을 넣어주셔서 신청 기간 및 지원 대상 이런 것들을 이제 문단으로서 적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신청 방법, 신청 대상, 지급 조건 이런 것들을 이제 문단으로 활용해 주시면은 SEO적으로 잘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익이 좀 더 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키워드 검색 수도 너무 적었어요. 블랙키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시 무급휴직 근로자라고 검색하니까 월간 검색량이 하루에 20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더라고요. 그럼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근데 저희가 이분이 최적화 블로그더라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최적화 블로그라면 검색량이 높은 것을 한번 포스팅 해보는 것도 저는 추천드려요. 이전 영상 같은 경우에서는 검색량은 높고 문서 수는 작은 거를 쓰라고 추천을 드렸지만 최적화 블로그가 됐을 때 문서 수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 문서까지 포함해서 10만 건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최신 발행된 문서의 수가 얼마나 되는가를 본다고 하면 상단 노출 경쟁에서 이 정도는 내가 써도 검색 수는 많은데 최근에 글을 쓴 사람들이 없네? 라는 걸 분석해가지고 글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적화 블로그는 못해도 첫 번째 페이지에 세 번째까지는 아마 뜰 거예요. 잘 쓰셨다고 하면 최상단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최상단에 뜨면서 많은 사람들이 검색을 통해 저희 블로그에 들어오게 되고 그럼 그 블로그에 들어왔을 때는 어느 정도 블로그 지수를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좋은 버프를 받고 시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수익도 내고 블로그 지수도 한번 쌓고 나서 이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최저가 블로그가 되었을 때 그때는 사실 최저가 블로그인지도 몰랐어요. 근데 최저가 블로그가 딱 되었을 때 이제 그 문서 수가 많은 것 말고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를 쓰니까 상단 두 번째에 뜨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트래픽을 받고 방문자 수가 들어와서 수익을 내고 블로그 지수가 좋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구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블로그를 보면서 피드백을 해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가장 많이 말씀 주신 게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확신이 안 서요. 이런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는 모두 다 너무 잘해주고 계신 것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전 영상을 통해서 선구자분들의 글쓰기 솜씨가 크게 올라간 게 보여서 저 또한 나름 뿌듯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을 믿고 행동해야 거기에 맞는 행동들이 나오고요. 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포기하지 않고 할 수가 있어요. 저도 똑같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되는 걸까? 이게 진짜 되는 건가? 나 자신도 못 믿던 때가 있었는데 저 또한 나 자신을 한번 믿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많은 것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기 노트북에다 붙여놓고 있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요.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믿어만 주기만 한다면 반드시 보답할 겁니다. 행운도 당신을 따르겠군요. 라는 글귀를 지금 4년째 붙이고 다닙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계속 믿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똑같은 때가 있었어요. 누구든지 다 처음이 있으니까 일단 그 첫 시작은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한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